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어 연금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의혹, 뉴라이트 인사 중용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을 반영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무실에서 41분 동안 국정 브리핑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세 번째로 추진 중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청문회를 통해 외압이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뭐하러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냐는 겁니다.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번엔 외압이 아예 없다며 한 발 더 나간 셈입니다. 지난 5월엔 수사가 미흡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찰 수사가 잘 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도 오히려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야권 6개 정당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를 골라 제청해 중립성을 한 번 더 검증한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특검법은 오는 일요일 열리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새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도 여당 내 입장차가 큰 만큼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일부를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도 2031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및 법률 위반 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현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해 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당 법조항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며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기각됐습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한 것과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가 2028년부터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건의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헌재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기후 대응의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겨날 변화가 더 기대됩니다. 부분 위헌이 나와서 되게 여태까지 했던 게 이제 헛된 노력이 아니라 보람찬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MBC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까지 표적이 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이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입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가 더뎌서 피해 교사가 직접 가해자를 잡아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별다른 징계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이곳에 재직하던 교사 2명은 자신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이 옛 트위터 X에 떠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지만 수사가 더디자 피해자들이 직접 용의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포된 사진 7장에 나온 칠판 교탁을 보고 사진이 찍힌 교실을 알아챈 뒤 사진 구도를 비교해 사진을 찍은 자리까지 확인한 겁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학생은 더 이상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재학 중입니다. 반면 피해 교사들은 내년 2월까지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식을 한 다음 날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교권 침해로 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분들이 어쨌든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모 군도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담임 선생님의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알몸으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할 생각은 처음 봐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죠. 바로 학교 측에 알렸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가해자 불러서 맞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도 인정을 했고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징계 그런 것도 없고 선생님한테 사과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초중고 유치원 그리고 특수학교에서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이틀간 교사와 교직원 99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피해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해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0%가 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배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커다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달리던 SUV 차량이 그대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입니다. 편도 4차로 도로 버스 전용 차로 옆 3차로를 달리던 하얀색 티볼리 차량이 벼란간 구멍 아래로 균형을 잃고 떨어집니다. 옆에 달리던 차량도 놀라 방향을 틉니다. 차량은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로 싱크홀에 빠지면서 조수석 쪽 면만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편도 4차로로 차량이 통행이 많은 오전 11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은 가로 6m, 세로 4m에 깊이는 2.5m에 달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80대 남성과 동승한 70대 여성이 모두 중상을 입은 채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복통을 많이 호소해서 하고 있답니다. 네, 남성분. 7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난 싱크홀로 인해 현장은 여전히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싱크홀 옆에는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오가는 도로라 차량 통행이 많은데 당장 땅꺼짐 원인은 알 수 없어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좀 많이 당황하고 이게 도로로 보이다 보니까 언제 꺼져가지고 제 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측은 4개 차로 모두를 통제한 뒤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임시 복구하는 대신에 도로를 모두 파낸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반대편 차로를 나눠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진 가운데 구청 측은 통제 해제는 조사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1호 수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10년 서울 진보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릴지 10월 치러질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선고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자 출신의 조 교육감은 2014년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며 서울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로 무상급식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조 교육감표 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에 따라 백지화됐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임기 1년 10개월을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조희연표 교육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법 채용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전교조는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 채용한 선의가 짓밟혔다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유지되며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